일본,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도 세계적인 소재와 부품, 모듈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민항기와 서방 전투기용 가스터빈 시장의 완제품 설계와 인증, 장기 정비망은 미국의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렛 앤드 위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같은 소수 기업이 사실상 지배해 왔습니다. 오늘 말하는 세계 6번째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순위가 아니라 고성능 전투기급 엔진을 독자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의 대열에 한국이 들어가겠다는 산업적 목표를 뜻합니다. 엔진 하나 만드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동차도 엔진을 쓰고 발전소에도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발전 설비와 로켓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항공 엔진은 오랫동안 가장 높은 벽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공 엔진은 강한 힘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워야 하고 작아야 하며 높은 고도와 영하의 공기 속에서도 즉시 작동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출력을 올렸다가 줄여도 꺼지지 않아야 하고 수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열과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는 작은 고장 하나가 곧 생명과 연결됩니다. 항공 엔진 안에서는 공기가 여러 단계의 압축기를 지나며 수십 배로 눌립니다. 그 공기에 연료를 섞어 불을 붙이면 매우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지고 이 가스가 터빈을 돌린 뒤로 빠져나가면서 추력이 생깁니다. 설명은 짧지만 실제 과정은 폭풍을 금속 통 안에 가두는 일과 비슷합니다. 공기가 한쪽으로 고르게 흐르지 않으면 압축기가 흔들리고 연소가 불안정하면 엔진이 꺼지거나 진동이 커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부품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연료 효율과 출력이 떨어집니다. 최신 엔진의 연소가스 온도는 일반적인 금속이 녹는 온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터빈 블레이드는 그 불길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초고속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회전 때문에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자기 무게의 수천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 가만히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버티기 어려운데 이 부품은 열과 원심력, 진동과 산화, 반복 피로를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엔진 개발자들이 터빈 블레이드를 소재 과학의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날개를 만들기 위해 니켈 기반 초내열합금이 사용됩니다. 일반 금속 안에는 수많은 결정과 그 경계가 존재하는데 고온에서는 이 경계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터빈 블레이드는 부품 전체를 하나의 결정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단결정 주조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내부에는 복잡한 냉각 통로를 만들고 표면에는 열을 막아주는 코팅을 입힙니다. 뜨거운 가스와 맞닿는 표면에서 아주 얇은 찬 공기막이 만들어지도록 미세한 구멍도 배치합니다. 겉으로 보면 손바닥보다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재료와 연력학, 유체역학과 정밀주조 기술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만 해결하면 엔진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압축기 날개는 공기를 효율적으로 눌러야 하고 연소기는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서도 특정 부분만 과열되지 않도록 연료를 고르게 태워야 합니다. 회전축과 베어링은 엄청난 속도에서도 흔들림을 억제해야 합니다. 디지털 제어 장치인 FADEC은 조종사의 명령과 고도, 속도, 온도를 계산해 연료량과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한 부품의 성능이 좋아도 전체가 맞지 않으면 엔진은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항공 엔진은 최고의 부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수만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도면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같은 합금 조성표를 알고 같은 형상을 그려도 어느 온도에서 금속을 녹이고 얼마나 천천히 굳히며 어떤 결함을 허용하고 코팅 두께를 어느 범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험 중 나타난 작은 진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실패한 엔진을 분해해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찾아내는 능력은 수십 년의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기업들이 가진 가장 강한 장벽은 특허 한 장이 아니라 한 세기 동안 축적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영국 롤스로이스의 항공엔진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프렛 앤드 휘트니와 GE 역시 수십 년 동안 군용기와 민항기 엔진을 개발하며 거대한 시험시설과 공급망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프란은 미국 GE와 함께 CFM 인터내셔널을 세워 세계 단일 통로 여객기 시장의 핵심 엔진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들은 엔진을 판매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사가 수십 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부품과 정비, 성능 개량과 금융, 전 세계 서비스 거점을 제공합니다. 새 엔진 회사가 경쟁하려면 기계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 생태계를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완제품을 사는 것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맹국은 필요한 엔진을 구매하고 면허 생산이나 일부 부품의 현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온부 핵심 소재와 설계 데이터, 성능을 바꾸는 제어 기술까지 모두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군용 엔진 기술은 전투기의 작전거리와 탑재량, 속도와 생존성을 결정하고 미사일과 무인기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엔진을 수입하면 비행기는 띄울 수 있지만 수출과 개량, 유지 비용과 공급망에서 계속 원재 작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도의 카베리 엔진은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도 정부는 1989년 자국 경전투기 테자스에 사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 카베리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는 우주 발사체와 원자로 미사일과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였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연구 인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베리는 목표했던 추력 대비 중량과 신뢰성, 고온부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테자스의 주력 엔진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테자스는 미국산 GE 엔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의 30년이 넘는 노력을 모두 실패한 단어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인도는 여러 대의 시제 엔진과 코어 엔진을 만들고 수천 시간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소기와 압축기, 제어와 소재 기술을 축적했고 카베리의 파생형을 무인기용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운 핵심 목표, 즉 자국 전투기에 장착할 완성형 엔진을 정해진 일정과 성능으로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축적과 사업 성공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인도의 경험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시간이 자동으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을 투자하면 초급 기술, 20년을 투자하면 중급 기술, 40년을 투자하면 완제품이 나온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분산된 생산, 부족한 시험 설비와 인력 단절이 겹치면 시간이 흘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정직하게 분석하고 다음 설계에 반영하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았어도 산업의 능력은 남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보며 배워야 할 것은 조롱이 아니라 장기 사업을 관리하는 냉정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지금 세계 6번째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전투기 엔진을 바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항공엔진 산업의 출발점은 1979년 군용 엔진 정비였습니다. 남이 만든 엔진을 분해하고 고장난 부품을 바꾸며 다시 조립하는 단계였습니다. 이후 면허 생산과 조립, 부품 국산화가 이어졌고 F-16 계열과 T-50, 수리온, KF-21에 들어가는 여러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지원하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누적 항공엔진 생산 1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약 45년에 걸쳐 군용 엔진을 생산하고 정비하면서 공정과 품질, 추적 관리와 시험 역량을 축적한 결과입니다. 엔진 1만 대를 생산했다는 사실이 독자 설계 능력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 엔진을 조립하고 각 부품의 오차를 관리하며 시험대에서 이상을 잡아내는 경험은 독자 개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남이 설계한 심장을 오래 만들어 본 사람이 처음부터 심장의 구조를 그릴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항기 엔진 부품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하청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엔진 제작사와 파트너에게 500종이 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프렛 앤드 위트니의 기어드 터보팬 엔진에는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RSP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롤스로이스로부터 공급 신뢰성과 납기 능력을 인정받았고 미국과 베트남에도 생산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가장 민감한 엔진 부품을 오랫동안 맡겼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밀 가공과 품질 관리 수준이 이미 국제 공급망 안에서 검증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자랑을 멈추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엔진 부품 공급국이라는 것과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주도해 개발한 전투기지만 심장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입니다.
F414는 약 22,000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검증된 엔진이고 한국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 조립과 일부 부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GE는 2032년까지 KF-21 프로그램에 생산용 F414 엔진 240대와 예비 엔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414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다. 검증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KF-21은 전체 개발 위험을 줄이고 기체와 레이더, 무장 통합과 비행 제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전투기에 처음 만드는 엔진까지 동시에 얹으면 두 사업의 위험이 서로 증폭됩니다. 많은 국가가 항공기와 엔진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합리적인 선택을 영원한 의존으로 남겨둘 것인지 이 경험을 다음 세대의 독자 엔진으로 연결할 것인지입니다. 국산 엔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수출 자유입니다. 전투기 안에 외국산 엔진과 핵심 장비가 들어가면 제3국 수출과 성능 개량에서 원제작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려는 국가와 원제작국의 외교관계가 맞지 않으면 기체가 아무리 좋아도 계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자 엔진은 모든 제약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승인권 가운데 하나를 국내로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유지비와 공급망입니다. 전투기는 수십 년 운용되며 엔진은 정기적으로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 지불하는 부품과 정비 비용이 크고 국제 정세나 생산 라인 상황에 따라 납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고 고장 원인을 자체 분석할 수 있다면 가동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시에 해외 공급이 늦어져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전투기의 설계 자유입니다. 엔진의 크기와 흡입 공기량, 전력 생산과 냉각 능력은 기체의 형상을 결정합니다. 미래 전투기는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고출력 센서와 무인기 통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와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산 엔진의 규격에 기체를 맞추면 설계 선택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엔진과 기체를 함께 개발하면 원하는 작전거리와 탑재량, 스텔스 형상과 발전 능력을 하나의 목표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말 첨단 항공엔진 소재 부품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포함했습니다. 2025년 1월 방위사업청은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했고 예상 기간은 14년, 사업비는 약 3조 3,500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와 우주항공청은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엔진 개발과 소재, 시험 인프라와 군수민수 인증을 각각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 체계로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범부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16,000파운드급 엔진의 모든 예산과 일정, 양산 수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와 세부 설계, 단계별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계획이 바뀌거나 일정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발표한 날짜에 맞추기 위해 시험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일정이 늦어지는 것보다 결함을 숨긴 채 양산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2026년 공개된 5,500파운드급 터보팬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바로 이 긴 계단의 첫 번째 실물입니다. 두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기용 시제로 소개됐습니다. 작은 엔진이라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압축기와 연소기, 터빈과 제어기를 국내 설계로 통합하고 실제 시험에서 성능과 내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더 큰 엔진의 설계 도구와 시험 절차, 인력 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KF-21에 들어갈 2만 파운드급 엔진을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엔진은 크기만 키운다고 성능이 따라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엔진에서 압축기의 안정성과 연소기의 온도 분포, 터빈의 냉각과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기용 엔진은 유인 전투기보다 인증과 안전 요구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고온부 소재입니다. 단결정 초내열압금과 코팅, 복잡한 냉각 구조를 시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품질로 수백 개를 양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세한 결함 하나가 수천 시간 뒤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의 순도와 주조 설비, 비파괴 검사와 데이터 추적이 모두 안정돼야 합니다.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계속 들여오면 완제품 엔진을 만들더라도 공급망 자립은 제한됩니다. 두 번째 사는 압축기입니다. 높은 추력을 얻으려면 공기를 더 강하게 압축해야 하지만 압축비를 올릴수록 흐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급격하게 출력을 바꾸거나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때 압축기가 멎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날개 형상은 매우 미세한 차이로 효율이 달라지고 제작 오차와 표면 상태까지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정밀 가공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독자적인 공력 설계와 시험 데이터는 따로 축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는 연소와 열 관리입니다. 연소기는 다양한 고도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불을 유지해야 하며 연료를 완전히 태우면서도 터빈 입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래 전투기는 엔진이 만드는 열뿐 아니라 레이더와 전자장비의 열도 처리해야 합니다. 엔진이 단순한 추진기관을 넘어 항공기의 전력과 냉각을 공급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열 관리가 부족하면 출력이 충분해도 미래 전투기의 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는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FA덱은 연료량과 압축기 가별 장치, 시동과 보호 기능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센서가 잘못된 값을 보내거나 일부 부품이 손상돼도 엔진을 안전한 범위에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전자전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속 부품만 국산화하고 제어 논리와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의존하면 엔진의 진짜 주도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사는 시험입니다. 엔진은 지상시험대에서 수천 번 시동하고 다양한 온도와 고도, 비와 모래, 염분과 조류 충돌을 가정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부품이 깨졌을 때 파편이 엔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비행시험대에 장착해 실제 공기 흐름과 기동에서 성능을 검증합니다. 시험시설 하나를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많은 센서와 안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많이 할수록 실패도 많이 드러나지만 바로 그 실패가 엔진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사는 인증과 품질 문화입니다. 군용 엔진이라도 개발기관이 스스로 잘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계 변경과 생산 과정, 부품의 이력과 시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민수용 엔진으로 확장하려면 국제적인 항공안전 인증 기준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범부처 협의체에서 군수용 인증과 민수용 인증의 연계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기술과 엔진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 사는 사람입니다. 단결정 소재를 연구하는 금속 전문가와 압축기를 설계하는 공력 전문가, 연소와 진동, 제어와 시험을 다루는 인력이 수십 년 동안 한 프로젝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이 몇 년마다 중단되면 숙련된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떠나고 경험의 연결이 끊깁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장기적인 인력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엔진 한 대를 만드는 것보다 엔진을 계속 개선할 세대를 만드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승산은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 이미 국제 엔진 공급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품질 기준과 생산 방식을 새로 배워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둘째,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발전용 가스터빈, 우주발사체에서 얻은 소재와 정밀 제조, 열관리와 디지털 생산 기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KF-21과 무인기, 차세대 전투기라는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엔진을 개발해도 장착할 항공기가 없는 나라보다 시험과 개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 엔진은 크기와 운용 조건이 다르지만 고온부 소재와 코팅, 압축기와 연소기 같은 공통 기술을 공유합니다. 한국 기업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며 얻은 경험은 항공 엔진 소재 생태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 제작에서 쌓은 정밀 용접과 극한 환경 시험, 공급망 관리도 직접 같은 기술은 아니지만 고난도 추진 기관을 국가적으로 개발해본 조직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제조도 기회입니다. 과거의 엔진 강국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로 경험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그대로 복제할 수 없지만 고성능 컴퓨팅과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기반 설계 최적화와 센서 데이터 분석으로 일부 개발 주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가 실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설계를 먼저 걸러내는 도구이고 마지막 신뢰는 반복적인 실물 시험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산이라는 말의 범위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조립했다고 독자 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품을 만들었다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설계권과 소재,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과 정비 데이터까지 어느 범위가 국내에 있는지를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과장된 홍보는 단기적으로 박수를 얻지만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 전체의 신뢰를 깎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6번째라는 순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6번째라는 이름을 빨리 얻기 위해 추력이 부족하거나 수명이 짧은 엔진을 완성품이라고 선언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전투기가 요구하는 출력과 연료 효율, 신뢰성과 정비성을 만족하고 반복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진 한 대가 시험대에서 돌아가는 것과 전투 비행단이 수십 년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순위는 결과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정치 일정에 맞추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목표 추력과 예산, 주관기관이 흔들리면 개발팀은 도면보다 보고서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항공 엔진은 10년을 넘어가는 장기 사업입니다. 실패 시험과 일정 지연이 발생해도 원인을 공개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갈 체계가 필요합니다. 인도의 카베리 사업이 남긴 교훈도 장기간 돈을 쓴 사실보다 목표와 책임, 시험과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 협력을 독립의 반대말로 보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GE와 프렛 앤드 휘트니, 롤스로이스와 협력하며 세계 수준의 생산과 품질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연구와 소재 협력, 시험 기술과 국제 인증에서 해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외국 기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은 반드시 국내에 남기고 어떤 부분은 상호 의존으로 가져갈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자 개발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권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성공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엔진은 판매 뒤의 정비와 부품 교체가 긴 기간 이어지는 산업입니다. 완성 엔진의 설계권을 보유하면 생산뿐 아니라 성능 개량과 유지 보수, 파생형 개발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내 열합금과 코팅, 센서와 제어 기술은 발전용 가스터빈과 우주, 에너지와 의료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급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 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산업이 생깁니다. 안보적 효과는 더 직접적입니다. 국산 전투기의 엔진을 스스로 설계하면 수출국과 성능 개량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해외 공급이 중단돼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기체와 엔진을 함께 설계해 미래 무인기와 유무인복 합체계,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 작전 거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엔진 자립은 멋진 국산 로고를 붙이는 일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완성까지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5,500파운드급 시제가 시험을 시작했다고 16,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이 곧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시험과 내구시험, 고도시험과 비행시험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블레이드가 예상보다 빨리 손상되고 연소가 흔들리며 압축기 효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는 사업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숨기는 순간에만 진짜 실패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도전이 인도와 다른 결과를 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단계입니다. 작은 무인기 엔진에서 통합 설계와 시험 역량을 확보하고 더 큰 엔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둘째는 끊기지 않는 투자입니다. 소재와 시험 시설, 인력은 한번 중단되면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셋째는 명확한 책임입니다. 정부 부처와 연구소, 기업이 각자 성과만 주장하지 않고 한 엔진의 성능과 일정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창원에서 불을 붙인 엔진은 세계 최강 전투기 엔진이 아닙니다. 아직 시험용 시제이고 앞으로 수많은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불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처음으로 잘 만드는 나라에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증명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생산한 1만 대의 엔진과 세계 기업에 공급한 500종이 넘는 부품이
이제 하나의 독자 설계 목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기업들이 가진 100년의 시간을 한국이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가 겪은 어려움을 한국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와 다른 출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엔진 기업의 공급망에서 품질과 납기를 검증받았고 KF-21이라는 항공기 개발 경험과 실제 시장을 보유하며 소재와 제조, 전자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산업의 기반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성공은 아직 증명해야 합니다. 세계 6번째 항공엔진 강국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6번째로 시험대에 불을 붙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요구 성능을 정하고 엔진을 설계하며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수천 시간의 시험으로 안전성을 증명하고 같은 품질로 양산하고 전투기에 장착해 장기간 운용한 뒤 계속 개량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리를 연결해야 비로소 하늘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 시장으로의 확장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군용 엔진은 국가가 초기 수요를 보장해 기술을 축적하기 좋지만 생산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항기와 비즈니스 제트, 수송기와 헬리콥터 엔진은 운항 시간이 길고 정비 시장도 큽니다. 다만 민수 엔진은 연료 효율과 소음, 배출가스와 운항 경제성, 전 세계 정비망에서 훨씬 엄격한 경쟁을 받습니다. 군용 엔진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여객기 엔진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먼저 군수 개발에서 소재와 코어 기술을 확보하고 무인기와 소형 민수 동력, 정비 사업으로 경험을 넓힌 뒤 더 큰 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항공엔진 사업의 수익 구조도 일반 제조업과 다릅니다. 새 엔진은 개발 초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첫 납품이 시작돼도 바로 이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엔진 가격을 낮춰 항공기 판매를 지원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부품과 정비, 성능 개량에서 투자비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엔진 개발 국가는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계약과 예비 부품, 정비센터와 금융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이 완제품을 개발하고도 세계 고객이 안심하고 선택할 지원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기술적 성공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공급업체의 성장도 핵심입니다. 대기업 한 곳이 엔진 전체를 혼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수합금 분말과 주조용 세라믹 코어, 코팅 장비와 정밀 가공기, 센서와 베어링, 연료 제어 장치와 시험 계측을 맡을 수백 개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업체들이 항공 품질 기준을 통과하고 장기간 물량을 확보해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정부 지원이 시제품 제작비에만 집중되고 협력사의 설비와 인증, 인력 교육이 빠진다면 완성 엔진이 나와도 양산과 정비에서 다시 해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다루는 문화입니다. 엔진 시험에서 균열이 발견되거나 목표 추력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발 초기의 결함은 숨기지 않고 찾아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원인을 흐리거나 일정을 지키려 데이터를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항공엔진 강국의 진짜 자산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를 기록하고 원인을 공유하며 다음 설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100년의 격차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이 학습 속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엔진은 외국산 엔진을 당장 밀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KF-21의 초기 전력화와 안정적인 운용에는 검증된 F414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내 엔진 기술을 키워 후속 무인기와 차세대 기체에서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기존 동맹 공급망과 독자 기술을 함께 운용하는 이중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수입을 모두 끊겠다는 구호보다 필요한 순간에 자체 생산과 개량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더 높은 추력일까요? 단결정 소재와 냉각 기술일까요? 아니면 수천 시간의 시험을 감당할 인프라와 인력일까요? 그리고 KF-21의 후속형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항공 엔진은 빠르게 완성했다고 칭찬받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 시험해도 끝내 고장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받는 기술입니다. 이 영상은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